공정경제와 관련한 이 관련 법들은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재벌 총수들,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어떤 사익 편취를 위해서 뭐 일감 몰아주기를 뭐 한다든지 또는 어떤 기업의 경영과 관련해서 건강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투명하고 더 윤리적으로 그렇게 경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촉진하는 법이 공정경제 3법이 이렇게 될 터인데요. 지금까지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 법과 관련해서는 19대, 20대 때 계속 발의가 됐었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신의 당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경제민주화를 늘 주창을 했고 또 2012년 대선 때에는 그걸 더 세게 했다고 공약으로까지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종인 대표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이끌고 계시고 더구나 이제 강령은 정당으로 치면 거의 뭐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강령의 이 경제민주화를 아예 그냥 명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전체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포함한 전체 당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강령에는 채택을 해놓고 그걸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라면 그 강령 채택은 다시 해야 되겠죠. 뭐가 되겠습니까? 정치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종인 대표도 그 필요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이 처리와 여야 합의에 의한 처리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일부 언론과 또 일부 재계에서 뭐 이상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 이건 송경책 회장 본청에 와서 이런 건 옳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기업 억제기법이니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렇게 이런 걸 기업 규제 3법이라고 뭐 기업 규제 3법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만들어서 어떻게 입법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매우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도 우리 당 내에서도 해당 상임위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할 거고 또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도 하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절차를 밟아가게 될 텐데요. 재계에서 의견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도 검토를 할 거고 또 시뮬레이션도 할 거예요. 그런데 딱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사익 편취나 또는 이 불투명한 경영,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오히려 글로벌 마켓에서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이렇게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정들 아닙니까? 다 들려. 그리고 이미 정부 입법을 할 때 여러 의견들을 다 취합을 하고 그래서 한번 걸러서 지금 입법되고 이제 법안이 성안되고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국회라고 하는 기관의 성격이 또 여러 의견이 있으면은 또 다 경청하고 검토하고 토론도 하고 뭐 반영할 건 반영하고 뭐 이런 기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충실하게 절차 밟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가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제가 이제 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냐면은 우리 수도권이 국토 면적 전체 우리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8%예요. 그런데 지금 인구는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이 수도권이 지금 다 집중되어 있어서 오히려 과밀화 때문에 수도권은 더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금
지역이 되어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으로 다 물적 인적 자원들이 다 수도권으로 쏠림으로 인하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은 지방대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수도권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발전도 지체될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예. 이걸 이 대한민국을 다극 체제로 곳곳이 다 경쟁력을 갖는 체제로 전환을 해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이제 높아질 수가 있게 될 터이고요. 그래서 지금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메가시티 논의가 한참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행정 통합에 대해서도 지금 한참 지금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다 어떤 그게 보면은 좀 상당한 위기감 속에서 그래도 각자 지역의 어떤 특장점을 살려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어떤 비전들을 갖고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도 이제는 어떤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과의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이 서울은 중심 도시가 돼야 된다. 특히 경제와 문화에 어떤 이 품격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도시, 중심 도시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논의들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수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일부만 지금 세종으로 정부 기능에서 일부만 지금 이전을 하고 국회가 안 내려가서 그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는 물적 또는 시간적 비용들이 엄청 나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수도의 완성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이런 국가 균형 발전, 다극 체제로의 전환의 어떤 촉발점, 촉매제 역할을 좀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어떤 기관들이 이전을 하려면은 몇 가지 장애도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일단 2004년도에 헌재 그 관습원법의 위헌 판결 문제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그다음에 이제 국민적 동의, 가 필요한 거죠. 이 국민적 동의를 국회에서 실현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합의. 그래서 제가 그때 대표 연설을 할 때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야? 국민의 동의 속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도 국가균형 발전을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다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표에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 이전만이라도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합의하면 예산 담는 것은, 예산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편성 예산에서는 소액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합의가 되면 국회가 우리가 심사할 때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국회가 이전을 해서 어떤 행정수도를 완성해 가는데 또 한 발을 내딛고 또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의 어떤 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되게 순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럼 국회가 이전하고 나면 또 여기는 뭘 할 거냐,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 여러 제안들이 지금 우리 당에 설치되어 있는 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균형 발전 또 행정수도 완성 TF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토론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지역을 다 돌면서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서울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안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런 정책적 상상, 미래 비전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회를 이전하고 이 공간을 창업
어떤 벤처의 메카로 만들자. 네. 우원회관에 400개 그 저기 뭔가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예. 싼 임대료로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생산되는 어떤 이 생산물들은 국회 광장에 전시하고 전 세계에서 와서 그 보게 하고 말이죠. 뭐 본청은 그 전 세계의 관련 기업들과 또 관련 어떤 석학들 이게 불러다가 컨벤션. 뭐저 컨퍼런스도 하고 말이죠. 올림피아드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여의도는 또 금융 중심지니까 금융하고 연계도 하고, 또 홍대라고 하는 젊은이의 거리도 있고 또 한강도 흐르고 있고 운동도 하고 뭐 이런 뭐 좀 창업을 중심으로 한 어떤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어떤 경제, 그다음 문화, 뭐 여가, 이런 게 어우러지는, 이렇게 하면은 국회가 여기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생산적인 역할을 이 지역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서울을 경제와 어떻게 보면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주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회는 국회대로 여기가 아직은 20세기 국회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종으로 이전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도 그렇고 시스템도 잘 갖추고 그걸 또 이 기화로 해서 또 문화도 정말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품격 있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21세기형 국회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